네, 갈수록 면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 담당자와 함께하는 면접 클리닉 시간에는요, 면접 합격의 비법들 다양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너를 책임지고 계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계 기업 도시바코리아 인사팀의 김정한 상무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내일 모레면 설날입니다. 네. 올해는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쌍용 SIST CEO로 계시는 노경환 대표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고 이지수 대표님이 하신 성공 취업 팍팍 많이 받아가십시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리온 인사팀 출신의 한국경력개발진흥원의 김정기 전문위원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비가 오더니 봄이 가까워진 것 같죠. 그쵸. 맞습니다. 이 봄의 기운을 받아서 2015년 취업 목표 꼭 달성하시도록 잠매거진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취업계 만능 엔터테이너십니다. CDC 취업 컨설팅의 류정석 대표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코너가 면접 클리닉이긴 한데 그 면접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경을 많이 안 쓰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면접 클리닉 통해서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키워드를 살릴 수 있을지, 좀 차별화된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을지를 이 코너 통해서도 충분히 배우실 수 있으니까 꼭 주의 깊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창의성 면접 대비 전략입니다. 사실 창의적인 인재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강조가 되면서 창의적인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도 다양한 면접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창의성 면접을 보는 이유부터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아시다시피 기업에 빼놓지 않고 나오는 인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창의성입니다. 네. 그러면 왜 기업에서는 창의적인 인재를 원하는가? 뭐 해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경영 환경은 불확실성에 정말 너무너무 많이 우리가 휘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불확실한 그 상황에서 이 위기를 타파하고 그다음에 기업에 아주 추구하고 있는 가치 중에 하나인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틀에 박힌 사고를 하는 직원보다는 새로운 생각을 하고 형식 파괴를 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창의적 인재를 원하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그러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기엔 좀 황당하다고 할 수 있는 창의적 네. 질문들을 묻곤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 질문의 유형들을 살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은데 네. 실제 도시바 코리아에서는 뭐 어떤 유형의 창의성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 하시나요? 네, 원래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예. 저희를 위해서. 네, 잡 매거진을 위해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최근 3년 동안 창의적이라고 제안했거나 또는 그 제안했는데도 채택되지 않았던 사항이 있었는지, 만약 그렇다면 상대는 왜 그 제안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가 설명해 보세요. 또 하나는 흔히 우리 생활은 스마트폰 등장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앞으로 10년 내 우리 일상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2의 스마트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 뭐 예시를 두 가지의 질문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에 이제 최근 3년 동안 창의적이라 제안했으나 채택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에는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을지 한번 답변도 알려주시면 좋을 예. 것 같아요. 네, 제가 모범 답안을 예. 알려드리기보다는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하는 면접관의 의도는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파악을 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최근 3년 동안에 본인의 어떤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그런 경험들을 했는가라는 것들은 이게 틀에 박힌 인터넷에 찾았거나 아니면 남의 사례를 응용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질문이었고요. 그다음 둘째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채택되지 않았다면 왜 채택되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잘 분석하고 있는가, 또 만약 그 채택되지 않았던 부분에 어떤 식으로 하면은 본인이 그 채택되도록 하려고 하는 보관, 응용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묻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의 그런 경험들을 창의적인 경험들을 실패했던 성공했던 논리적으로 잘 면접관들에게 전달하는가, 이 논리력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노경아 대표님께서도 실제로 좀 어떤 질문들이 출제되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뭐 저희 창의성 면접이라고 딱 하진 않아도 보통 일반 면접에서 어떤 상황을 주어지고 이 사람이 문제 해결을 방금 우리 김정한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창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지를 보면서 아, 이 친구가 창의성이 있구나 이렇게 좀 판별을 내리고 제가 한 3개 정도 사례를 이제 소개해 드리면은 제일 먼저는
이게 자기소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우선 자기소개서상의 경력사항을 보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본인의 아이디어가 채택된 사례가 있었는지 이런 어떤 질문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IT 회사이기 때문에 ICT 기술 발달로 어떤 20년 후에 달라질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되느냐 네. 이런 어떤 질문도 던지게 되고 세 번째는 뭐 통상 이렇게 바닷가 작은 오두막집에 노인이 혼자 사는데 마을 개구쟁이가 들이 오두막집에 돌을 던지고 시끄럽게 군다. 노인들은 아이를 달래도 보고 혼내기도 하는데 효과가 없어요. 네. 그럼 당신이 노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도 던져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도 판별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게 재밌네요. 도대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나 굉장히 좀 고민이 네. 되는데 이런 질문의 유형들에 답변하는 요령도 좀 알려주시죠. 그래요. 예. 예. 이런 지금 이와 같은 상황적인 질문에는 뭐 정답은 없습니다. 네. 정답은 없는데 뭐 주로 나온 얘기는 틀에 박힌 답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담아서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기술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어떤 모범 답안을 얘기하기가 참 좀 조심스러운 게 네. 이대로 답안대로 이대로 만약에 다른 면접장에 가서 하신다면은 이거는 별로 독창적이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제 뭐 하나 사례 나왔기 때문에 오두막집에 돌을 던지는 거 어떻게 하겠느냐. 예, 예. 이거는 제가 막 인사 쪽에 지원하는 사람이라면은 뭐 이런 답변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상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하도 이렇게 뭐 야단도 치고 달래도 안 되니까 자, 너희들 노는 게 참 재밌다. 내가 1,000원을 줄 테니까 재밌게 놀아라. 그리고 며칠 뒤에 가서 이게 이 할아버지가 좀 요즘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지금 500원만 주겠다 하니까 1,000원 받다가 500원 받으니까 실증이 나거든요. 네. 한 반 정도 그만두고 또 며칠 뒤에 가서 할아버지가 힘드니까 또 이제 돈 줄 게 없다. 그러니까 보상 받다가 안 받으니까 짜증 나니까 네. 일주일 내로 아이들이 다 이렇게 그렇게 답변하면은 예. 좋은 어떤 상상력을 동원한 네.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이제 예. 창의적으로 답변하는 것에 대한 요령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깨너머로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김정희 위원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리온에서 이제 창의성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 어떤 것들이 좀 출제가 됐었나요? 네. 그 오리온에서는 PT 면접과 역량 면접을 통해서 창의성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오리온에서 창의성을 평가하는 질문 예를 몇 가지 들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젊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캠퍼스 리크루팅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오리온만의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오리온에 적합한 사회공헌 활동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기획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한류 열풍에 맞춘 신제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신제품 아이디어를 결정하고 제품의 특징과 판매 전략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네. 역시나 모범 답안은 없는 문제들인 거죠. 그렇죠. 이러한 그 창의성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시는 면접관들의 의도가 어떤 거겠습니까? 뭔가 좀 신선하고 새롭고 독창적인 답변을 기대를 하겠죠. 그래서 주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 뒤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답변을 할 때에는 어떤 답변을 하시든지 간에 자신감을 가지고 답변을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짧게 그 답변 예를 하나 네. 들어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신제품과 관련한 답변인데요. 지금까지의 과자는 밀가루와 곡물을 원료로 해서 과자를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유기농 과일을 원료로 하는 마케도 과일 스낵을 출시하고 싶습니다. 네, 이 과일 스낵의 특징은 100% 유기농 과일로 6가지의 비타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이 필요한 이유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 이러한 쪽에 제품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고령화 시대에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호식품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리온이 글로벌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초코파이처럼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오리온의 스낵 제품을 하나 출시하면 오리온이 지금보다 더 유명한 회사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중국과 한국에서 함께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 스타를 모델로 활용해서
초기에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네. 전략을 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 이렇게 네. 답변한 데가 있습니다. 면접관들이 보면은 합격시키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그렇죠. 예, 아주 멋진 답변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들고 유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삼성도 이제 창의성을 알아보는 질문들을 추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세요? 사실 뭐 삼성에서 창의성 면접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 취업 시장이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사실 2014년 상반기부터 일부 계열사에서 일부 직군에는 임원 면접 시간에 창의성 주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작년 상반기에 삼성전자 영업 마케팅 직군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네. 2050년에 서울의 지하철 모습이 어떻게 변경되어 있을지 그걸 한번 예상해 보시오 이런 질문도 나왔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서 한 부분을 지운다면 어떤 역사 사건을 지우고 싶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실 뭐 미래에 대한 어떤 본인의 가치관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을 찾고자 한 질문들이었었는데 첫 번째 그 어떤 지하철 얘기가 나왔었을 때는 2050년이라는 건 앞으로도 먼 미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달되어 있는 ICT 기술을 갖고만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의 어떤 창의성을 발휘해서 사실 지금 현재는 뭐 증강현실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5년 뒤에는 또 홀로그램이라는 게 활성화될 거예요. 그럼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단계적으로 본인이 예상을 해서 이렇게 발전이 될 거고 서울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는 편협하게 지금 현재의 서울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네. 서울의 크기가 어떻게 변경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렇죠. 서울의 중심 지역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가면서 이렇게 변경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시기에 있어서의 어떤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모습도 이렇게 바뀔 겁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역사 사건 중에서 하나를 지우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은 저도 이제 일부 학생들한테 모의 면접을 해보면서 그 질문을 던져보니까 대부분이 6.25, 그다음에 임진왜란 거기에 거의 70%고요. 제가 그걸 빼고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최근 정치사를 얘기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정치나 종교나 지역이나 노조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절대 면접 때 언급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최근 근대사에 있어서 국내에서의 정치사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치 시대 때 뭐를 바꿔보고 싶다. 라든지 아니면은 뭐 삼국시대 때 뭐를 바꿔보고 싶다라는 식으로 해서 조금 더 폭넓게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을 가지시고 또 이런 대답을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 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경험이고 독서입니다. 네.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많은 경험도 해보셔야 되고 또 많은 연애도 해보셔야 됩니다. 연애도요? 네, 그래야만 사람의 사고방식이 자꾸 바뀌게 되는 거고 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을 어떻게 유혹할 것인가 고민하다 보면 거기에서 창의력이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네. 저도 방송 진행할 때 예. 어떤 그런 뭐 일종의 순발력이나 창의력이 연애와 음주에서 비롯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몇 번 해보긴 해봤는데 일치하는 부분이 조금은 있네요. 제가 봤을 땐 대한민국 MC 중에서 가장 창의력이 뛰어나십니다. 네, 아주 재밌게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네. 창의성 면접의 여러 가지 질문들 유형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네. 지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기출 문제들을 한번 예. 살펴보고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예로 몇 예로? 가지가 주어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인도에는 1,500여 가지의 공용어가 있다. 인도에는 작은 한 마을에 한국어를 공용어로 만들고자 한다. 본인이 생각하는 방법과 계획을 말해라. 이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네요. 두 번째 거는 예. 5년 후에 사라질 제품으로 생각되는 두 가지는 무엇인가? 역시나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좀 우리가 이런 네.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방식으로 질문에 답변하는 게 좋을지 좀 요령을 알려주시죠. 예. 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일단 당황해야 되겠죠. 예.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릿속이 하얘질 것 같은데요. 좀 네. 당황하신 것 같아요. 이럴수록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예.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예.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먼저 첫째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늘 지금 나오는 말인데요. 왜 이런 질문을 나에게 했을까? 그럼 먼저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원한 회사, 그다음에 내가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본인이 그 기본을 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면
아마 교육기관에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종합상사라든가 아니면 해외 무역을 어떤 신흥시장을 통해서 좀 더 개척해 보려고 하는 그런 업종이나 그 직무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질문을 받으면 이 질문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답하려는 그런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됩니다. 5년 후 사라질 제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다른 그 인도에 대해서. 네,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네. 본인이 면접관에게 질문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뭔가 하면 인도에서 뭐 1,500가지 공용어 있는데 뭐 100명의 주민이 있고 이걸 공용어로 한국어로 삼고 싶다. 예. 그럼 이 전제에 대해서 너무 국한돼서 생각하면 이 창의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면접관으로서는. 그러니까 역으로 면접관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아, 면접관님,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전에 이 100명의 주민들이 영어는 다 능통하다고 제가 전제해서 답하면 될까요? 또는 이 100명의 주민들의 연령층이 한 20대 미만이 전체 한 6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제가 가정해서 답변해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이야기함으로써 이 머릿속에서 재빠르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벌고 네. 그다음에 그 내가 질문을 던진 것은 면접관이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의 방향성을 정하고 내 의도대로 이끄는 것은 나의 질문의 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단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무례한 질문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면접관이 한번 답해 보십시오라든가. 오, 면접관을 당황하게 하는 질문이네요. 항상 네. 예를 갖추어서 본인이 생각하는 의도대로 질문의 힘을 빌어서 답변을 창의적으로 해보자. 이 팁을 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5년 후에 사라질 제품으로 생각되는 두 가지는 무엇인가?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질문 같은 경우도 네. 뭐 역으로 질문을 던져가면서 전제를 만들어가면서 좀 생각할 시간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네요. 맞습니다. 예.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이 질문은 저희 회사에서 사실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의 그 주력 그 제품은 반도체입니다. 네. 자, 반도체는 우리 문명의 이기를 더욱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아주 쌀과 같은 존재죠. 5년 뒤에 어떤 제품이 나올까? 그러면 5년 전에 어떤 제품이 나왔고 지금 어떤 제품이 나왔는가? 누구나 다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변화의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보통 기업이 5년간, 10년간의 중장기 계획들을 다 세웁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회사의 매출도 그다음에 회사 규모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직원도 더 뽑을 것인가 줄일 것인가를 계획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원자에게는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앞으로 이 회사에 들어와서 5년 뒤 내가 더 이 회사를 키워나가겠다. 자, 그러면 키워나갈 수 있는 그 제품은 무엇인가 본인이 머릿속에 그리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에 지금 임한다는 것은 사실 별 생각 없이 이 순간만을 네. 모면해 보겠다고 면접관은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저희 회사를 지원한다면 반도체에 관련된 어떤 반도체가 쓰여지는 문명의 이기들. 지금은 뭐 스마트폰이 아주 우리의 대세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또 그게 제거라면은 웰빙 바람 부는데 네. 또 5년 뒤에는 어떤 바람이 불 것인지 스스로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이야기해보라는 거죠. 네.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예.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가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창의성 면접 질문의 예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네.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당신이 유명한 뮤지컬 제작사 기획자라면 가수 B와 전문 뮤지컬 배우 중에 누구를 주연으로 캐스팅하겠는가? 그리고 예. 누구를 캐스팅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고요. 또 네 번째는 서울에서 북경까지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한다. 거북이가 경주에서 이기려면 토끼는 얼마나 잠을 자야 하는가? 단 북경까지의 거리는 약 900km입니다. 네 번째부터 한번 가보죠. 예, 어려운 것부터. 이거 계산해야 되나요? 예, 노 대표님, 이거 예. 논리적으로 이게 설명이 가능한 건가요? 이런 질문 받으면은 대부분 사람이 당황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바로 즉답하는 것보다가 좀 약간 어떤 인터벌을 두고 좀 항상 이게 거기에 질문에 대한 바로 답변하는 것보다 가정을 해서 답변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떤 바람직한 답변사를 한 두 가지 정도만 소개해 드리면은 첫 번째는 가정을 해서 토끼가 시속 20km 달리고 거북이가 시속 2km라고 가정하면은 토끼는 45시간, 네. 거북이는 450시간이 소요가 되기에 거북이가 이기기 위해서는 토끼가 450시간 이상을 자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또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되고 또 이런 논리적인 답변보다는 또 다른 답변의 예가 있는데 어떤 토끼가 잠을 자다가 거북이한테 한 번 진 사례가 여러 번 진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토끼는 시합이기 때문에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여유 있게 세상 구경하면서 결승선을 통과한 후에 잠을 잘 것입니다. 그래서 거북이는 다른 깨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헤엄을 잘 치기 때문에 바다로 가서 어떤 고속 해리어를 타서 옆에서 붙어서 가서 북경까지 이제 그 육지로 가서 거기서 이제 뭐 기차에 붙어서 북경까지 가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답변을 하면은 독특하게. 아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그래, 같습니다. 히치하이킹을 하는 거네요. 거기가. 순발력을 좀 체크하는. 그러네요. 이거 면접자들이 예. 답변하는 거 일일이 다 들어보고 싶네요.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저희도 생각 못한 그런 답변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5번째 또 질문의 예가 창의력을 발휘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였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베스트 답변 김정기 의원님이 준비하셨다고요. 네. 이거는 이제 창의성 답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과거 직접 경험한 거에서부터 창의성을 묻는 질문과 네. 앞으로 앞에 그 두 상무님과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그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창의력을 발휘할 것인지 묻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창의성 면접의 베스트 답변은 과거 생활에서 창의성을 발휘한 경험을 네. 확인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은 일반적으로 다이어리 하게 되면은 뭐 일정 관리 용도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베스트 답변의 내용은 다이어리를 통해서 본인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친구들로부터 인정받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요점 근거 마무리 관점에서 논리에 적합하게 설명을 잘 했는데 첫 번째 본인이 나만의 다이어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만의 다이어리를 만들 수 있는 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근거로 대학 생활을 할 때 7가지 섹션에 있어서 다이어리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얻은 결론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도움을 줬더니 친구들이 아이디어가 좋다 하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회사가 필요한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뭐 좋은 답변이죠. 근데 아주 좋은 답변이 되려면 뭐 저만의 맞춤 다이어리를 만들 수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이런 것보다 그런 다이어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나만의 경험 중에서 충분히 찾으면은 이렇게 창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질문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이 제일 재밌었어요. 세 번째였거든요. 네. 유 대표님께 당신이 유명한 뮤지컬 제작사 기획자라면 가수 B와 전문 뮤지컬 배우 중에 누구를 주연으로 캐스팅하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데요. 뭐 제작사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중요하고. 그렇죠. 예. 저 같으면 제가 직접 기획을 하면서 제가 출연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노래 잘하시니까. 그것도 뭐 하나의 창의적인 답변이 흥행은 될 수가 생각 안 있고요. 하고. 그렇죠. 예. 사실 이 질문은 어떤 독창적인 창의성을 보기보다는 좀 논리적인 접근 방법을 어떻게 펼치느냐 이걸 좀 보기 위한 질문인 것 같고요. 일단 B냐 아니면 뮤지컬 배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뮤지컬의 주제가 뭐고 그 뮤지컬의 타겟 고객층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를 먼저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B를 내세웠을 때 별로 흥행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굳이 B를 섭외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타겟층부터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뮤지컬을 통해서 단기적인 성과를 통해서 확 좀 돈을 벌겠느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좀 장기 레이스로 가면서 이 뮤지컬을 통해서 부수적인 어떤 광고 수입을 좀 더 수입을 얻겠느냐 이런 것까지 또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각각 플랜 A하고 플랜 B를 한번 만들어 보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한번 수립해 보시고 거기에 이제 하나의 대응 방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투자 대비 그 손익률이 어떠냐 이제 이런 걸 보는 거겠죠. 사실 B를 섭외할 정도가 됐을 때에는 일반 뮤지컬 배우보다는 실제 섭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럼 그만큼에 대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큰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획자 입장은 회사가 돈을 벌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이 주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창의성 면접 질문의 유형과 또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저희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창의력이 좋은 인재가 되기 위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상무님? 네, 저는 독신 여인을 실천하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독신 여인? 네. 네, 그 여성분 혼자 사시라는 말씀 아니고요. 독은 독서를 꾸준히 하시고 독서. 신문을 매일 읽으시고 여행을 하면서 견문을 넓히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관계를 폭넓게 형성해서 다양성을 경험하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줄여서 기억하기도 쉽네요. 독신 깔끔하게 여인. 독신 여인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창의성 면접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접근 방향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수치 및 결과를 산출하라라고 이제 뭐 책 보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위해서 사실 장황하게 답변하기 마련이잖아요.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대표님? 이게 독신 여인을 하면은 좋은 어떤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예. 우선은 틀에 박힌 어떤 답변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취준생께서는 어디를 가더라도 메모를 자주 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메모. 그래서 예. 이제 본인이 떠오르는 생각이나 이런 걸 한번 메모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신문이나 매스컴에 나오는 것 갖다 메모를 좀 하시다 보면은 그 숫자나 통계적인 걸 메모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융합적인 사고, 통합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려면은 자기 어떤 전공 분야나 어떤 직무 이외에 어떤 인문학이나 역사서라든가 이런 책을 어떤 습득을 많이 하시면 좋고 세 번째는 창의적으로 일하시는 분. 아까 우리 가장 최고의 창의성이 있는 우리 이런 연예. 창의적인 MC. 정말 네. 연예인이 대표적인 케이스고 또 디자이너, 그다음에 또 마케터, 또 기획자 이런 사람들하고 좀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하고 따라하게 되고 네. 또 독창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창의성도 전념되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어떤 메모하고 융합적인 사고하고 창의적인 사람과 많이 어울리면은 그런 어떤 답변이 왔을 때 잘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평소에도 이제 모든 감각을 열어놓고 좀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쵸. 김정기 의원님께서는 어떤 네.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네, 앞에서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예. 그런데 독서하고 뭐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다 좋죠. 근데 우리 속담에 구슬도 껴야 뭐 정말, 보배. 보배다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습득한 정보나 그런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칼을 잘 활용을 하면 됩니다. 카. 예. CAR. 예, CAR. 자동차?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자동차가 아니고. 약자인가요? 네, 약자입니다. 그래서 C는 네. 본인이 경험한 그런 도전적인 상황, 사례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A. 어떤 액션, 어떤 도전적인 행동, 경험이 거기에 있었는가. 예. 그다음에 R. 예, 무슨 결과, 그 과제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이러한 것들을 자기 경험, 책을 읽고 느낀 경험, 여행을 통해서 느낀 경험, 관계에서 느낀 경험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두시면 필요할 때 꺼내 쓰시기가 좋을 겁니다. 아, 좋습니다. 네. 정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 예. 독신 여인의 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끝으로 우리 유정수 대표님, 창의성 면접 실시하는 기업이 이제 CJ, 포스코, SK 등등 있는데 이런 기업들별로 창의성 면접 어떻게 준비할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CJ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제 심층 면접을 통해서 그 면접자들의 창의성을 많이 봐왔는데요. 주로 보고자 하는 게 자기가 지원한 계열사만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CJ 그룹 전체 내에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창의성을 많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그거를 또 협상을 통해서도 실제 업무하고 연계돼서 그런 창의성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의 경우에는 철강 회사긴 하지만 그 PT 주제라든지 창의성 주제가 나올 때에는 철강 업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가구점이라든지 일반 기업에 맞춰서 일반 기업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제시를 해주고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어떤 부서 담당자의 입장에서 한번 제시를 해봐라. 이런 면접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SK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오래전부터 창의성 면접을 봤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레고 면접입니다. 그래서 한 조원들에게 레고를 이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팀원들이 레고의 하나 부품을 사는 거죠. 사서 뭐 이걸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 스크립트가 원하는, 고객이 원하는 소구점, 세일즈 포인트를 그 수집된 레고 부품을 통해서 어떻게 잘 설명을 하느냐.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창의성 면접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면접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